성추행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의 탄핵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37대 뉴욕 한인 회장 선거에서 현 처어준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버건 카운티 행정 최고 책임자인 존 S. 호건이 3선에 도전합니다. 연방항공청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기내 탑승객에게 14,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까지 백신 접종 자격을 모든 미국 성인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원에서 강화된 총기 거래 시 신원조사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이 5월에 시험을 마치고 FDA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정된 쿠팡 주식이 49.25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준비 중이고 뉴욕주의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그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탄핵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의 설문조사 결과 지금까지 최소한 121명의 주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쿼모 주지사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의 3분의 2는 민주당 소속의 쿼모 주지사의 사퇴를 이미 요구했습니다. 뉴욕주 의회에서는 하원이 쿼모 주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기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쿼모 주지사의 여성 보좌관 한 명이 지난해 말 쿼모 주지사가 자신을 주지사 관저로 불러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으며 이에 대해 쿼모 주지사는 자신은 그 누구도 부적절하게 접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버스 가비 주지사 고문 대행은 성명을 발표하고 주 정부의 기본 정책에 따라서 문제의 주장을 하며 공격하는 여성에게 직접 주거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경찰까지 나서게 되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의원들이 쿼모 주지사의 성추행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주의회 상원의원 19명과 하원의원 40명 등 총 59명이 공개 서한에서 이제 쿼모 주지사가 물러갈 때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요양시설 사망자 관련 데이터의 조작,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으로 이미 주민과 주의회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처럼 긴박한 시기에는 쿼모가 자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이 이끄는 수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주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본격적인 수사가 끝날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여러 명의 여성들이 성추행 혐의를 고발한 상황에서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는 제37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 최종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37대 회장은 단독 입후보한 36대 찰스 회장이 연임되었습니다. 뉴욕 한인 회장 투표는 지난 2월 10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3월 7일 신임 투표를 거쳐 오늘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36대에 이어 연임된 찰스 회장의 37대 회장으로 활동은 5월 1일부터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 지난 1960년 창립돼 올해로 창립 61주년이 된 뉴욕 한인회는 메트로폴리탄 일원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50만 한인 동포의 권위 신장과 위생 강화 등 뉴욕 일원 한인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직능, 봉사, 사회, 문화, 교육 등 동포 사회 500여 개가 넘는 단체들과 더불어 한인 동포 사회가
미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는 데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팬데믹을 겪으며 뉴욕 한인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해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한 취약계층과 실업수당에서 제외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COVID-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125만 달러 이상의 기금이 마련해 1차로 총 766가정에 식품권을 배포해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도왔습니다. 또한 뉴욕 한인회는 지난해 백인 경찰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발생으로 전국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흑인 인권 단체와 교섭을 나서 한인 상권의 피해를 줄이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찰스 윤 회장은 초등학교 때 시카고 총영사로 부임한 아버지 윤영교 전 뉴질랜드 대사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와 콜럼비아대 러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인 1.5세로 뉴욕 한인 회장을 맡은 그는 한인 1세와 2세 간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1세대를 기반으로 하여 1.5세대, 2세대가 함께 가는 정의로운 동포사회, 건강한 동포사회를 찰스 윤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한인 2세를 더욱 적극적으로 영입해 뉴욕 한인회가 더 강력한 커뮤니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또 최근 인종 혐오 사건에 대해 여러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혐오 범죄가 지금 요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타민족 단체에서 협력하자는 손길이 뻗치고 있습니다. 저희 뉴욕 한인 사회에서도 우리 타민족 사회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한인 사회가 진정한 주류 사회 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로 진출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참여하는 한인회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37대 임원진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본인의 배경과 나이를 막론하고 한인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은 저희 뉴욕 한인회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그런 한인회로서 우리 한인 사회를 적극적으로 더 키워나가고 발전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 뉴욕 한인회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버건 카운티 행정 최고 책임자인 존 S. 호건이 3선에 도전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o announce my candidacy for re-election as Bergen County Clerk. And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럭은 오늘 오후 1시 팰리세이드 파크 역사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버겐 카운티 클락 선거에 출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펄 줄리아노 버겐 카운티 민주당 위원장,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 등 정치인과 호건 후보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I'm here today in support of John Hogan, a good friend who has shown in his personal life and his public life to be honest, full of integrity, and also possesses leadership skills. I also am here as a candidate for the state senate. I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the 37th. Our Korean Americans, which I recognize and respect and love to be with. So,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1년 11월 버겐 카운티 클럭으로 당선된 후 1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호건은 10년간의 행정 경험을 살려 빠르고 정확하고 친절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 witnessed him doing the work as a clerk, and during that time, it's nothing but phenomenal professionalism, and his office has demonstrated that hand over feet. Myself, again, I'm running for the Bergen County Sheriff 2021. Many focuses this year. We've been dealing with hate crimes, more specifically dealing with the Asians being assaulted by communities. We put several initiatives in place. We've had meetings with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have a meeting next week with the Korean Youth Association so we can have this discussion. 그는 6월 예비선거에서 당선되면 11월 본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와 최종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호건 후보와 대결하게 될 공화당 후보는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의 여성 보좌관이었던 브리짓 앤 켈리 후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켈리 후보는 2014년 발생한 조지 워싱턴 브릿지 폐쇄 사건과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We have the backdrop of the George Washington Bridge behind us to highlight the differences between myself and my opponent. This scandal was probably one of the worst things that happened in our county in a long time. And it's a shame. It was a political ploy. Now my opponent's trying to rebuild her reputation, but she won't apologize for what she's done. I have a solid record of achievement. This is a rough time for people suffering. Part of what I've done is, as the checks came out, the COVID checks, to help people out, I ran out to businesses. I let businesses know about the funds that were available, the grant funds. And those are the things I'm doing, over and above being the county clerk. And I don't know how you could have somebody that was under investigation and cause such a disruption here that, in my opinion, has no integrity whatsoever, be in charge of the important documents that the clerk's office is responsible for. 뉴저지주 노스베일 출신인 호건은 지방 정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1930년대와 40년대에 뉴욕주 피어몬트 시장을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1964년부터 10년간 노스베일 시장이었습니다. 호건은 세인트 토마스 아퀴나스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했으며 26세에 노스베일 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29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노스베일 시장으로 선출됐으며 재선에 성공, 8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카운티 클락은 주민의 재산 및 사업 소유권 등기, 여권 신청, 선거 관리 및 감독 업무 등 카운티의 모든 공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업무의 총책임자입니다. 호건은 부인 이이다와 함께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12월 23일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을 떠난 제트블루 항공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남성에 의해 다시 해양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연방항공청은 이 남성에 대해 무려 14,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2월 23일 뉴욕에서 출발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떠나는 제트블루 여객기에서 발생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문제의 탑승객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승무원의 경고도 재차 무시했습니다. 또 기내 반입 물품으로 지정된 술을 가지고 탑승해 계속해서 마시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항공청은 위험한 기내에서 승무원의 안전지침을 거부하는 것은 포용될 수 없다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당시 제트블루의 기장은 기내 비상을 선포하며 항공기를 다시 JFK 공항으로 돌렸고 해당 남성은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의해 끌려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무려 14,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민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 권한을 발동해 5월 1일까지 모든 성인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용하도록 각 주 정부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대국민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 공급 목표를 취임 후 60일 이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40일 앞당긴 것입니다. 현재 주정부는 연령, 직업, 기저질환 유무 등에 따라 접종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미 접종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 주도 있습니다. 알래스카주는 16세 이상인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치과 의사, 수의사, 구급대원 등도 주사를 놓도록 승인할 계획이며 연방 대형 접종센터를 2배로 늘리고 현역 군인 4,0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5월 말이면 모든 미국인에게 접종하기에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예정보다 2달 앞당겨진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록적인 규모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는데 토요일은 6일 290만 회분, 7일에는 240만 회분을 접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또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멈춰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과 괴롭힘 등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급증했다며 이는 잘못된 일이고 비미국적이며 중단돼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면서 외국인 혐오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대국민 연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의 희생과 피해를 언급하면서도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국민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던 1년 전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입국 제한 조치 등의 대응을 발표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전에 1억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법안을 하루 앞당겨 서명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성인 1인당 최대 1,400달러 현금 지급, 9월 6일까지 실업급여 주당 300달러 지급을 비롯해 안전한 학교 재개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어제 연방하원이 개인이나 미등록 총기 판매자에게도 총기 거래에 신원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으로 비밀 거래 허점을 메울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행법상 등록 판매자와 달리 미등록 판매자와 개인 판매자는 신원 조사를 시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9명의 교회 신도를 숨지게 한 범인이 전과 기록으로 총기를 살 수 없었는데도 이 규정을 이용해 총기를 손에 넣은 바 있어 찰스턴 허점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법안은 2년 전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은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총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회견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생존보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이 더 중요한 사람은 의회에 없다면서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예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신원조사 확대 법안을 상원이 표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표결로 나아가려면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양당이 50석씩 양분한 상황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의 지원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잇따르는 총기 참사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를 요구해왔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드블라시오 뉴욕 시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또 다른 백신의 출시가 임박했다며 노바백스 백신이 5월에 시험을 마칠 예정이며 FDA 긴급 사용 승인이 요청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제조사는 노바백스 백신이 입원과 사망을 초래하는 심각한 질병에 대한 100% 보호를 제공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96.4%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영국 및 남아프리카 변종에 대해서도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제조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영국 3상 임상 시험에 18세에서 84세 15,000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은 27%가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결과 초기 바이러스에 대해 96.4%, 영국 변종에 대해 86.3%, 남아프리카 변종에 대해서는 48.65%의 효능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 대상자들이 백신에 대한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고 전하며 노바백스 백신은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1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정된 쿠팡 주식이 공모가인 $35에서 40.71% 오른 49.25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쿠팡의 시가총액은 환화로 100조 4천억 규모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이날 쿠팡 주식의 시초가는 공모가에서 81.4%나 상승한 63.5달러였습니다. 장중 69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 상승폭이 줄었고 49.25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쿠팡은 이번 기업 공개에서 45억 5천만 달러로
하나로 5조 1,678억 원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이 올해 뉴욕 증시 기업 공개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함에 따라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은 상당한 투자 이익을 거두게 됐습니다. 소프트뱅크 측은 2015년과 2018년에 모두 30억 달러를 투자해 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쿠팡 IPO는 2019년 우버 이후 뉴욕 증시 최대 규모로 2014년 알리바바 이후 미국에 상장된 최대 규모의 외국 기업이 됐습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알리바바 이후 최대 외국 기업의 기업 공개라고 하는데 이는 한국의 성공 스토리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인프라와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더 투자하고 5만 개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미국 식당에서 일할 수 있다는 직원 모집 광고를 통해 한국에서 데리고 온 2명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해온 퀸즈 플러싱의 부부가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퀸즈 검찰은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정자 온슈타인과 에릭 온슈타인 씨 부부가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 등 18개 혐의로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01년과 2015년 미국 식당과 바 등에서 일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한국에 낸 뒤 여성들을 모집해 퀸즈 아스토리아 스타이브센트의 한 주택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피해 여성들에게 항공비와 비자 관련 비용 등의 명목으로 1만 달러를 갚아야 한다며 여권을 빼앗은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팁을 제외한 모든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은 한 피해 여성이 1만 달러를 모두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8,500달러를 추가로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각각 최대 25년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 지원금으로 발행되는 수표에 자신의 이름을 담지 않겠다고 밝히고 재무부에 조폐국 서명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이름을 포함할 경우 발행이 늦어질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경기부양을 위한 수표를 발행하면서 메모란에 자신의 이름과 직함, President Donald J. Trump를 새겨넣어 발행 시기가 늦어지고 대선 홍보용이라는 논란을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수표를 발행하면서 내 이름이 적힌 크고도 두꺼운 액수의 수표를 받으면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부양안은 불체자가 있는 가정이라도 사회보장번호를 소지하고 있는 합법 신분인 가족 구성원에게는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부모가 사회보장 번호 없이 개인 납세자 번호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부모는 수혜 자격이 없지만 만약 자녀 등 부양가족이 시민권자거나 사회보장 번호가 있다면 자녀에게는 현금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뉴욕시의 한 사립학교가 한부모 가정이나 성적 소수자 자녀의 차별 금지를 위해 엄마, 멈 또는 아빠, 데드라는 용어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맨하탄 노후 소재 사립학교인 그레이스 처치스쿨은 재학생들이 부모의 성별을 뜻하는 엄마 또는 아빠라는 용어 대신 성인, grown-ups, 가족, family, 보호자, guardians 등 성별 의미가 없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모를 뜻하는 nanny나 베이비시터 대신 돌보미, caregiver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가족 구성이 부모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해 학생들이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 없이 나 홀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 출신 아동과 청소년이 급격하게 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CNN 방송은 어제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인용해 국경 순찰대에 구금시설에 수용된 미립국 미성년자가 3,70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경 순찰대에 따르면 미립국 미성년자는 부모 등 보호자 없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려들고 있으며 지난주 하루 평균 340명에서 금주 450명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22일 국경시설에 수용된 미립국 미성년자는 800명, 하지만 보름여 만에 4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립국 미성년자의 미국 체류 자격을 평가해 본국으로 돌려보낼지를 결정하는데 숫자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수용시설이 대부분 포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미립국 미성년자가 급증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중남미 지역의 경제적 위기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최근 상황을 국경 위기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AP통신은 미립국 미성년자 급증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부담을 가중하는 도전 과제라고 평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